예, 안녕하십니까. SK 이노베이션 기술원에서 온 이희두 수석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팀장은 아니고요. 그냥 직위가 수석연구원입니다. 이번에 발표드릴 시퍼스틸렌 선제거를 통한 부타디엔 추출 신기술은 주된 중심되는 관점은 부타디엔 추출 기존의 기술이 있는데, 추출 공정이 있는데 그 전단에 임퓨리티를 미리 제거해서 부타디엔 추출 공정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이 부타디엔 최근 시세인데요. 이게 최근에 납사 크래커 피드스탁이 점점 라이트해짐에 따라서 거기 크래커에서 나오는 C4 중에 BD 함량은 점점 떨어지고, 하지만 부타디엔 수요는 자동차 산업의 증가로 인해서 수요는 증가하는 두 개가 맞물리는 바람에 부타디엔 가격은 지금 좀 급등세이고요. 앞으로 단기적으로도 한 2,000불 이상을 유지하지 않을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타디엔이 거의 스페셜티 케미컬 그레이드 정도 되는 그런 가격으로 지금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부타디엔 생산 공정의 안정 조업과 횟수율 향상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타디엔을 세계적으로 생산하는 공정은 거의 99% 이상이 납사 크래커에서 나오는 로시포에 포함되어 있는 13BD를 추출함으로써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공장에서 나온 로시포 중에 티피컬한 어떤 조성을 그냥 나타낸 건데요. 이 중에 로시포 중에 한 반 정도가 13BD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빨간색으로 표시한 비닐아스틸렌, 그리고 밑에 에틸아스틸렌이 있는데요. 한 1.3%, 이게 레인지가 한 0.8에서 한 1.5% 사이 레인지를 유지를 하거든요. 공정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리고 에틸아스틸렌 한 0.1에서 0.3% 사이를 지금 유지를 하는데, 13BD를 추출할 때 비닐아스틸렌하고 에틸아스틸렌이 주된 임퓨리티로서 저 작은 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탑들이 필요하고요. 많은 에너지나, 그리고 저게 클리어 컷이 안 되기 때문에 BD가 일부 로스되는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저희는 C4아스틸렌 컨버터라고 부타디엔 추출 공정 앞에 C4아스틸렌유, 그러니까 비닐아스틸렌, 에틸아스틸렌 이런 것들을 미리 제거하는 것을 지금 개발한 건데요. 부타디엔은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합성 고무의 원료를 쓰이고 있고요. 자동차 타이어의 주 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수요가 좀 급증하고 있는 상태고요. 부타디엔 추출 공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출 용량에 따라서 DMF 또는 아스토니트릴, NMP 같은 추출 용제에 따라서 부타디엔 추출 공정들이 있고요. 이 추출 공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C4아스틸렌유로 인한 파울링 문제, 또 여기 보시다시피 그림에 비닐아스틸렌을 분리해서 농축해서 이제 제거를 할 때 13BD가 같이 로스되는 문제, 그래서 13BD 횟수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한 C4아스틸렌 컨버터는 이렇게 기존 공정 앞단에 이렇게 C4아스틸렌 컨버터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비닐아스틸렌을 전환율을 9.9% 이상 전환하면서 부타디엔 손실을 1% 이하로 최소화시키는 그런 선택도가 높은 선택적 수청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었고요.
이를 통해서 부타디엔 추출 공정 내에 그 파울링을 제거하고 파울링을 저감시키고 그 다음에 비닐아스틸렌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이 추출 공정이 일반적으로 1차 추출탑, 2차 추출탑, 이게 2차로 이제 추출하게 되는데, 이제 비닐아스틸렌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2차 추출탑을 이제 미리 비닐아스틸렌을 제거함으로써 2차 추출탑을 같이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잡이나 비닐아스틸렌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추출 공정들을 가동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운전비 절감, 그리고 비닐아스틸렌하고 같이 로스되는 부타디엔을 로스를 줄임으로써 회수율 증가, 이런 것을 같이 노리는 그런 기술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아래쪽에서 왼쪽이 기존의 부타디엔 추출 공정을 좀 단순화시킨 공정이고요. 여기서 앞에 시파스틸렌 컨버터를 놓음으로써 왼쪽 그림처럼 이제 세컨드 EDC라고 부르는데 2차 추출 증류탑하고 BD 회수탑, 그리고 2차 용매 탈거탑, 이 세 가지가 같이 제거된 스킨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비닐아스틸렌을 제거한다는 것은 수첨에서 삼중결합 있는 것을 이중결합으로 이제 바꾸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포함된 반응들을 보면, 주된 반응들을 보면, 비닐아스틸렌이 여기 보시다시피 이중결합 하나에 삼중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이제 수첨을 하게 되면 부타디엔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에틸아스틸렌이 있는데 여기 삼중결합을 수첨하게 되면 원부텐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수첨이 더 진행을 하게 되면, 부타디엔이 더 수첨 진행하게 되면 BD가 로스되면서 부텐원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수첨을 할 때 비닐아스틸렌만 선택적으로 이제 수첨을 해야만 BD 로스 없이 이제 수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저기 프라이스를 보면은 원부텐 같은 유분들은 톤당 한 1000불대 정도, 1000불 정도밖에 안 하는데, BD는 아까 보셨다시피 톤당 한 3000불까지 지금 씻었었기 때문에 BD가 로스가 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경제성이 나빠지게 되는. 그래서 이 시파스틸렌 컨버터 기술의 핵심은 얼마나 이제 비닐아스틸렌을 효과적으로 없애면서 BD 로스를 최소화시키느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촉매 개발을 저희 스케미라는 일본 회사와 같이 이제 촉매 개발을 시작해서 공동 연구를 통해서 고유의 레시피를 개발했고요. 수십 차례의 이제 촉매 스크리닝을 통해 가지고 최적 레시피를 개발하고 랩스 테스트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아까 목표를 했던 것처럼 비닐아스틸렌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BD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촉매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그 제품명은 스드케미에서 올레맥스 456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판매 예정입니다. 저희가 저희 공정의 이제 대략적인 운영 조건을 보면, 이제 반응기 인내 온도는 한 30도에서 40도 정도를 유지하고요. LHSV는 10에서 20, 이렇게 빠른 속도로 촉매당 원료 처리량이 좀 아주 높게 지금 처리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 압력은 30kg, 40kg 정도. VA 전환율, 저거는 지금 원스루 전환율인데요.
저희가 비닐아스틸렌을 완전 제거할 때는 저희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시리즈 반응을 통해서 지금 비닐아스틸렌을 완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VA 전환율은 반응기 하나당 그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닐 손실률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라는 것은 오히려 게인을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그 비닐 손실 없이 저희가 비닐아스틸렌만 제거하는 그런 성능을 얻었고요. 그 재생 주기도 보시면은 저희가 빨로 테스트를 결과에서는 거의 4개월 동안 액티비티 거의 변화 없이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개월 이상 거의 액티비티 유지되는 걸 보면 최소한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한 6개월 이상 저희가 한번 돌릴 때 돌릴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은 스팀 에어 버닝 방식으로 한 5일에서 6일 정도면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왔고요. 이거는 아까 전에 그 C4 레시브 설명하시면서 그 발로 사진을 올리셨는데 그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가 C4 아스틸렌 컨버터 발로 그 설비고요. 저희가 이제 리액터 사이즈 55mm, 다이아미터가 내경에 55mm, 길이는 한 1.2m 정도 되는 그런 반응기에서 테스트를 했고요. 저희가 우선은 그 두 가지 스킴으로 지금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비닐아스틸렌을 일부만 그 컨버전 시키고 그 운전하는 그 싱글 리액터 시스템으로 우리가 운전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시리즈 리액터로 한 것은 우리가 반응기 3개를 시리즈로 가동을 하면서 비닐아스틸렌을 그 완전 제거하고 하고도 비디로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스킴을 보시면은 아스틸렌 컨버터에서 수첨을 통해서 비닐아스틸렌을 제거하고 거기서 일부 이제 그린 오일이 생성되는데, 그린 오일이 그 부타디엔 추출 공정에 들어가면은 그 파울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기 스트리퍼에서 그 헤비한 그 그린 오일을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타디엔 그 추출 공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결과로는 이제 반응기 3개를 시리즈로 하면 비닐아스틸렌을 완전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은 테스트 결과를 좀 플로팅을 했는데요. 4개월 좀 더 되는 기간 동안에 이제 피드 스탁의 그 피드 조성에 따라서 이제 컨버전이 조금씩 그러니까 싱글 리액터 경우는요. 그 피드 스탁의 그 조성에 따라서 이제 컨버전이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보통 70에서 80% 정도 컨버전을 우리가 얻었고요. 그 다음에 에틸아스틸렌에 대해서는 한 평균 한 45에서 55% 사이, 그리고 비디로스는 그 이븐이나 또 보시면은 약간 그 게인을 일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 그 반응기 3개를 시리즈로 해서 그 수소를 최적 그 비율로 나눠서 이렇게 반응기에 집어넣은 결과인데요. 최종 3번째 반응기에서 나온 결과만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VA 컨버전은 거의 100%에 가깝고요. 밑에 노란 표시로 된 것이 반응을 통해서 이제 3번째 반응기에서 그 이플런트로 나오는 VA가 얼마나, 농도가 얼마나 되느냐를 플로팅한 건데, 저 조건에서는 거의 그 CPPM 이하, OPPM 이하로 저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컨버전도 이제 반응기를 3개를 통하고 이제 리사이클을 통해서 EA 컨버전도 거의 90% 가까이 없앨 수 있는 것도 확인을 하였고요.
BD 로스는 뭐 한 1% 이하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정리한 건데 페이지, 그러니까 싱글 리액터에서는 뭐 한 75에서 80% 정도 된 컨버전, EA는 한 50% 가까이 되는 컨버전, 그리고 그 시리즈 리액터로 갔을 때는 거의 그 100% 컨버전을 해서 VA를 없앨 수 있었고, 그 EA는 85에서 한 90% 가까이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이 시파 컨버터의 성능을 가지고 만약에 기존 BU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설치 전에 이제 BU에서 나오는 그 유분들이 BBR1이라고 부타디엔을 이제 추출한 다음에 나머지 이제 부탄하고 부텐의 믹스처인 그 부탄 부텐 라피네이트 1이라는 그런 유분이 나오고요. 13BD가 또 제품으로 나오고, 그 외에 이제 옥가스나 벤트가스로 이제 퓨얼가스와 퓨얼오일이 나오게 되는데, 시파 스트림 컨버터를 설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소가 좀 실제로 들어가게 되지만 BBR1이 이제 수첨에 의해서 증가하게 되고, 13BD로 증가하는 것은 BU에서 이제 13BD 로스를 줄임으로써 횟수율을 증가하는 그 효과로 13BD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퓨얼가스나 퓨얼오일은 벤트가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양은 좀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부타디엔 추출 공정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기존에 로시포를 부타디엔 추출 공정에 들어가게 되면 1차로 솔벤트로 이 솔벤트가 2중결합이나 3중결합에 대해서 솔벤시가 높은 것인데, 우선은 그 솔벤시 차이에 의해서 부타디엔하고 3중결합에 있는 아스틸렌유를 이제 부텐즈하고 분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BBR1이 오베이드로 분리되고, 이제 2차 추출탑에서는 이제 그 부타디엔하고 아스틸렌유를 분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3중결합이 있는 비닐 아스틸렌유는 그 2차 추출탑에서 그 바탕 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부타디엔은 오베이드로 가서 이제 프랙셔네이터 컬럼을 통해서 제품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존의 공정에서 보게 되면 2차 추출 그 전류탑에서 바탕으로 내려온 비닐 아스틸렌이 그냥 클리어 컷이 안 되고 13BD가 상당량이 바탕으로 같이 딸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13BD 리커버리 컬럼에서 횟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비닐 아스틸렌 그 벤트가스 중에는 상당히 많은 그 13BD가 저기 벤트가스로 로스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파 컨버터 기술을 놓게 되면 앞에서 이미 비닐 아스틸렌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 2차 추출 중류탑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2차 추출 중류탑 대신에 이제 솔벤트만 따로 이제 분리한 탑을 놓아서 13BD만 이제 정제를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단순화된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설비가 주된 설비가 3개가 없어지고요. 이를 통해서 투자비를 감소시키고, 에너지는 그 기존에 있던 이 BD 리커버리 컬럼이나 세컨드 스트리핑 컬럼에서 스팀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하는 스팀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는 한 약 20% 정도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BD 손실도 한 1D에 기존 1D에서 한 2%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촉매를 제조한 스캐니와 같이 이제 이 촉매와 함께 공정을 함께 라이센싱하는 그 BCA를 체결을 했고, 기술 라이센싱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아까 전에도 우리 김주환 부장이 오셔서 잠깐 자기 소개를 하셨는데,
그 KBR하고 같이 조인트 벤처를 맺어가지고 저희가 개발한 시퍼스트링 그것도 아까 전에 또 발표하신 올레시브 기술 또 기존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ATA 기술 같은 것을 KBR하고 조인트 벤처를 맺은 이 회사를 통해서 그 라이센싱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